안녕하세요. 장공기념사업회 이주형 목사입니다. 오늘은 장공 알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김재준 목사님의 믿음의 결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송창근 목사님의 격려에 힘입어서 서울로 유학을 갔지만 학업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세옹지마라는 말처럼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하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하지만 이어지는 장공의 서울 생활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버지의 출판사에서 출간하던 서울이라는 잡지가 경영이 어려워지자 그 주간으로 일하고 있던 장도빈 선생은 조선지광이라는 잡지를 창간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공을 조수로 채용했죠. 월급은 한 달에 20원씩 주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장공의 하숙비가 16원이었으니 굶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장공은 실무를 도맡아서 열심히 일하였지만 결국 잡지는 3호까지만 발간하고 폐간되고 말았습니다. 월급은 한 번도 받지 못했고요. 결국 장공은 하숙비가 밀려서 추운 겨울에 길거리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무렵에 장공은 돈과 인간의 삶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돈과 대결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장공은 무소유, 청빈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청빈의 삶을 동경하여서 어느 날에는 추운 겨울에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던 한 중년의 거지에게 집에서 보내온 새 소못을 몽땅 전해주고는 혼자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심은 장공이 당시에 읽었던 톨스토이나 아시시의 성자 프란치스코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특히 장공은 프란치스코의 삶에 깊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장공은 프란치스코의 전기를 정리하여서 당시 일본에 유학 중이던 만우에게 편지로 보냈는데요. 만우는 그 원고를 읽고서 김재준 목사님께 장공이라는 호를 지어 보냈다고 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장공의 광활한 삶을 예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한편 장공은 이 호에서 무일푼, 방랑자의 의미를 생각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 무렵 장공의 심경에 크게 변화를 준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장공과 함께 하숙하던 김영구의 죽음이었습니다. 김영구는 장공보다 한두 살 아래였지만 인품이 좋고 믿음이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장공이 하숙집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서는 자신의 학비를 털어서 밀린 하숙비를 갚아주고 장공과 함께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살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장질부사에 걸려서 갑자기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김영구의 죽음을 보면서 장공은 타계적인 신앙에 휩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죽음 저편, 영원한 천상세계의 약속만 확실하다면 만사 해결이라는 심경이었다고 합니다. 이즈음 장공은 믿은 지 3년이 되었지만 아직 세례를 받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 믿었을 때의 성령 세례의 경험 때문에 물 세례와 같은 형식적인 절차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식처럼 세례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교회의 공인증이다라는 승동교회 목사님의 조언을 듣고 늦게나마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며칠 후에 고향에서부터 형님이 장공을 찾아왔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몸도 성치 않으면서 일본에 가겠다고 고집하고 있는 장공의 모습을 걱정하였던 큰아버지가 형님에게 알린 것이죠. 3년 만에 형님을 따라 고향 창골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온 식구가 장공을 반가워하였지만 장공은 마치 이방인과 같은 유배지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전도자였던 선다싱이 회심하고 나서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아버지께 전했을 때
냉정히 배척받은 모습이 마치 자기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장공의 아버지는 동양인들은 음의 사람들인데 거기에 예수의 희생 정신까지 더해진다면 동양인은 더욱더 무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기독교를 거부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장공은 그 당시 아버지께도 구도자로서의 심경이 남아 있었던 것을 미처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였다고 합니다. 몇 달 후 장공은 두만강 하류에 있는 용현학교로부터 교사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6개월 정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보람을 느낄 무렵에 고향에서부터 또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 처음에 장공은 재정난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던 고향의 학교에서 무료로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재용이라고 하는 동네 유지가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여서 학교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장공은 서울에 있는 오촌 조카와 또 한 젊은이를 불러서 함께 초중고 세 반으로 아이들을 나누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학교도 같이 시작하여서 청년들과 예배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장공이 교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술 취한 청년들이 예수쟁이 선생은 쫓아내야 한다며 몰려왔습니다. 걱정하면서 알리러 온 사람을 보내고 장공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쁨과 마음의 평안을 느끼며 장공은 성령의 위로와 감격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소란을 피우던 사람들도 어느새 흩어져 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이 소란 때문에 학생들은 날마다 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창골집에서 학교까지는 10여 리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요. 일이 바빴기 때문에 장공은 학교 옆에 김기련 씨의 집에서 하숙을 하였습니다. 김기련 씨는 함께 살펴보았던 장공의 직장생활 이야기에서도 등장한 사람인데요. 장공이 운기금융조합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같이 친분을 나누었던 청년이었습니다. 당시에 무역상을 하면서 두만강을 건너는 독립운동가들을 도와주었던 김기련의 이야기가 생각나시나요? 김기련은 그렇게 독립투사들을 돕는 것에만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식구를 본집으로 보내고 직접 시베리아에서 독립운동을 하기로 결정하고 투신하였습니다. 바로 학교가 있던 귀락동에 김기련의 집이 있었고 어머니와 부인 그리고 외동딸이 살고 있었는데 장공이 바로 이 집에서 하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남편 없는 집에 학교 선생이 하숙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장공은 나만 깨끗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개의치 않았지만 아버지의 관건으로 결국에는 그 집에서 나와서 집에서 통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사건들을 뒤로하고 어느 날 장공은 교사들과 의논하여 학교에 대한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 학부모들과 청년들 또 마을 원로들을 초청하는 학예회를 계획하였습니다. 그 학예회 자리에서 장공은 우리 민족의 희망과 또 우리의 자랑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들밖에 없다며 이 아이들을 가꾸기 위해 보수도 받지 않고 애쓰고 있다는 이 내용의 연설을 하였습니다. 교육에 대한 장공의 열정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죠. 이 웅변을 듣고서 아버지는 항상 언변이 부족하였다고 생각하였던 장공이 탁월하게 한 연설에 매우 흡족해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는 또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장공은 마누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마을에서 충분히 일하였으니 이제 자신의 공부를 하라는 내용이었죠. 다들 일본에서 고학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 여비만 마련되는 대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장공은 마침 청빙이 들어온 신아산 소학교로 옮겼습니다. 아내와 함께 6달을 지내었죠.
일본에 갈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월급과 부수입을 모아서 동경 갈 여비를 마련한 후에 장공은 학교에 사표를 내고 살림을 정리하였습니다. 만삭인 아내를 홀로 두고 가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 때문에 밤새 아내와 많은 말로 설득한 후에 다음날 장공은 아내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갈림길에서 아내를 홀로 친정으로 보내고 장공 역시 웅기로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웅기에 도착하였으나 폭풍이 몰아치고 매일 비가 와서 열흘 넘게 여관에서 홀로 지내었다고 합니다. 마치 앞으로 닥칠 험난한 미래를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장공 알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은 본격적으로 장공이 신학 공부를 하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일본에서 그리고 또 미국에서 장공의 다채로운 신학 공부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장공의 삶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장공 유튜브 채널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공의 신학과 사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도서 구입과 또 기념사업회 후원에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